1417년 한양의 깊은 밤, 궁궐 한편에서는 한 남자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수양대군 이유예요. 형 문종이 세자로 책봉되던 그날,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형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파평 윤씨 가문의 딸 윤씨였죠. 훗날 정의왕후가 될 그녀는 이미 수양대군의 아내였지만 그저 조용한 왕자비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대군마마, 무슨 걱정이 그리 깊으신가요? 별일 아니요. 그저 앞날이 궁금할 뿐이요. 윤씨는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녀만은 알 수 있었죠. 수양대군의 눈빛에 담긴 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1450년 문종이 즉위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단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조정은 혼란에 빠졌죠.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하며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의 처소에서 은밀한 회의가 열렸어요. 대군마마,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명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인가? 수양대군이 차분하게 되물었죠. 어린 전하로는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윤씨가 끼어들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듣고만 있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냉정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인가요? 설마. 그렇습니다, 마님. 대군마마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때입니다. 윤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수양대군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에게서 이런 강인한 의지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했죠. 궁궐은 피바람이 불었고 어린 단종은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그날 밤 수양대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윤씨는 남편을 맞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따뜻한 물을 준비해 그의 손을 씻겨주었을 뿐이에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윤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 수양대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온 길에 후회는 사치요. 그렇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왕좌라는 목표를 향한 공범이자 동지가 된 거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받아 세조로 즉위했어요. 윤씨는 정의왕후가 되었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시련은 계속됐어요. 사육신의 단종 복위 시도, 이시에의 난, 끊이지 않는 반란들. 세조의 정권은 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전하, 또 다른 모반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하가 급히 보고했어요. 그때 정의왕후가 나서며 말했어요. 그 자들의 가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까지? 세조가 망설였어요. 전하, 중도 반단하면 화근이 됩니다. 확실히 처리하셔야 해요.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비로운 왕비로 알려진 정의왕후의 차가운 판단이었거든요. 사실 정의왕후에게는 세조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파평 윤씨 가문의 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정치적 감각을 보였던 거예요. 10살 때부터 아버지 윤번의 정치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15살에 수양대군과 혼인한 후에도 은밀히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수양대군이 야망을 품게 된 것도 사실은 그녀의 영향이 컸던 거죠. 어느 날 밤 세조가 정의왕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정의왕후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했죠. 전하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권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의 미래입니다. 1468년 세조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며칠째 계속됐죠. 조정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정의왕후가 나섰어요. 그녀는 대비가 아닌 섭정의 역할을 자처했죠. 전하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정무를 돌보겠습니다. 대비 마마, 그런 전례가.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전례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왕후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세조 못지않은 정치력을 보였어요.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죠. 신하들은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세조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의왕후야말로 진정한 정치적 천재였다는 것을요. 다행히 세조는 회복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당신이 이렇게까지 뛰어날 줄은 몰랐소. 전하,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각오가 되어 있다고요. 그 각오가 이런 뜻이었소? 정의왕후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하, 계유정난을 계획한 것이 정말 전하 혼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조가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한명회와 권람이 처음 전하를 찾아온 것도, 김종서의 동향을 파악한 것도 모두 제가 뒤에서 손을 쓴 일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지금까지 세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의왕후가 진정한 설계자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진짜 왕이었단 말이오? 세조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정의왕후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왕이었습니다. 전하는 앞에서, 저는 뒤에서.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어요. 그 순간 세조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 예종도, 네, 그 아이의 앞길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정의왕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예종은 너무 약해요. 진짜 왕이 되려면 둘째 자산군이,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왕후의 정치적 계산은 끝이 없었거든요. 1469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종이 즉위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정의왕후는 대왕대비가 되어 실질적으로 조정을 이끌었어요. 그녀는 20년 가까이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조선 전기의 정치를 좌우했어요.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와 갈등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죠. 1483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현명한 대왕대비로 기억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죠. 수백 년이 지난 후 어떤 역사학자가 정의왕후의 개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나는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인 나로서는 직접 왕좌에 오를 수 없었기에 남편을 통해 그 꿈을 이뤘을 뿐이다. 세조는 나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었고 나는 그의 가장 든든한 그림자였다. 세조와 정의왕후.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정치적 파트너십이었죠. 한 사람은 빛을 받고 한 사람은 그림자가 되어
함께 조선의 역사를 바꿔놓은 운명의 동반자였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정한 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조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의왕후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때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장 조용한 곳에 숨겨놓거든요.